자, 정부가 집집마다 기본 100만 원을 준다면서 그 지원금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즉 사람이 기본 100만 원을 줄 때 이제 하위 70%,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30% 빼고 나머지 70%에 준다. 그렇게 따지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712만 원 가구까지 준다 이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자, 하위 70%를 주는데, 그러면 내가 소득은, 근로소득은 적지만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런 사람 중에는 소득이 노출 안 된 사람들도 좀 있을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과연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주겠다라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 지금 기준도 모르는 채 지금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금융연금소득이 포함되는지, 자산은, 그럼 나는 자산은 많은데 소득은 없다. 그러면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반영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개별 지방단체가 주는 또 각종 지원금이 여기저기서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주는 지원금도 받고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것도 받는 것인지. 자, 이 경우에 지금 코로나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2조 원에 가까운 저소득층이나 아이를 보유한 가정에 주는 또 소비 쿠폰, 상품권도 받는 건지. 그럼 이걸 전부 복합적으로 받는다면, 그럼 이거는 과연 정상인 나라냐, 이런 부분까지도 나오고, 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거주지가 어디냐, 또 가구 구성원이 얼마이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정해가지고 나눠주면 될 건데, 그런 구체적인 지급 기준도 없이 발표해서 정부의 복지 사이트나 이런데 하루 종일 질문이 들어와서 뭐 종일 먹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긴급 재난지원금은 총액이 지금 9조 원이 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9조 1천억 정도가 나온다고 이렇게 봐요. 근데 정확하게 소득액이나 지역 지정 대상자들을 이렇게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위소득의 150%를 검토하다가 소득 하위 70%로 급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발표하기 직전까지 정부가 오락가락 했다는데, 당초 4인 가구 월 712만 원, 중위소득 150% 이하가 검토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득 하위 70%, 즉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국민의 소득 중앙값을 먼저 구한 뒤 해당 소득의 1.5배에 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소득 하위 70%는 전체 국민을 소득으로 따라 줄을 세운 뒤 등수로 하위 70%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한 것은 중위소득으로 해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100%라면 그 사람의 1.5배,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한국에서 지금 47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474만 원에 150%였으니까 712만 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를 소득 하위 70%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인데요. 우리나라의 통계청이나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무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복지 행정 자료를 다 뒤지고 찾아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금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의 소득 수준을 파악해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위소득 100%, 50%, 150%는 나오는데, 소득 하위 70%를 어느 수준이 소득 하위 70%인가를 알 수 없어서 전 국민의 소득을 다시 새로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상 월 보수액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소득 수준을 비교하기가 어렵고, 직장 가입자는 재산을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따지고, 지역 가입자는 재산을 계산해서 함께 계산한 축이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지역 가입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100만 원 나눠준다고 새로 지금 전 국민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계산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정책 적용 기준에 자산 기준을 포함시키기로 했지만은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을 어디서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모르는 하위 70%를 발표해버렸다. 이 미친놈들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간의 복지 대책은 소득액을 중심으로 됐는데 이번에 발표한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러는데, 기재부와 복지부는 전 국민의 소득을 하나의 기준으로 내세워서 몇 %까지 지원해 준다라는 정책은 전례가 없다. 이게 시행될라 하면 지금 그 안에 이제 이걸 갖다가 계산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추경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돈 9조 1000억은 어디서 나와요? 2차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2차 추경을요. 2차 추경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추경을 해서 그때 뭐 했습니까? 소득 하위 40%, 그 다음에 노인들 일자리, 그리고 또 애들 0세에서 7세 등에 쿠폰을 한 2조 1000억 정도 뿌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득 최하위 계층 4인 가구는 어떻게 지원을 받는가 하면 정부에서 주는 100만 원 받고, 또 140만 원쯤 되는 전번에 1차 추경 11조 7천억에서 했던 소비 쿠폰을 받고, 아이 2명에 대한 양육비로 80만 원을 받고 1인당 40만 원씩 매달, 가구당 지원금이 320만 원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득 하위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상위 이제 70%까지 가는 가구는 어떠냐? 긴급 지원금 100만 원에 애들 돌봄 8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액수가 크게 올라가게 된 거는 1차 예산을 하면서 아동수당 성격으로 애들 돌봄 쿠폰을 주겠다. 공공일자리 종사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 일자리 쿠폰 등도 주겠다. 또 하위 40% 주겠다는 거 하고 이번에 100만 원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복적으로 주어져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급 휴업 휴직자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2달간 50만 원씩 준다. 그리고 소상공인에는 최대 300만 원을 준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도 긴급자금 지원해 준다. 해서 휴업수당 못 받는 근로자들도 긴급복지 대상에 포함해 준다. 또 휴업 중인 노인 일자리에 활동비를 선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54만 명에게 1개월 활동비 27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취업성공 패키지 종료된 청년에게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준다. 이 나라 돈이 정말 셌고 셌습니다. 자, 지자체들이 또 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구당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주겠다. 중위소득이야. 그래서 3,271억.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1조 3,642억. 강원도가 소상공인 실업급여 대상자에게 1인당 40만 원씩 1,200억. 충남이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당 100만 원씩 1,500억. 대구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당 50에서 90만 원씩 4천억. 전주시가 중위소득 80% 이하의 1인당 52만 7천원까지 564억. 울주군이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220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준다는데 그러면 올해 들어가지고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어려워진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작년에 어려웠던 사람이 올해 좋아진 사람은 받는 거죠. 그래서 역차별의 우려까지 나올 수 있고, 지금 3번, 4번의 중복적 지원,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건보료 이런 것도 깎아준다는데요. 저소득층은 전기료도 깎아준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나라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발표를 지금 이 총선 앞에 했지. 이 돈은 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거는 지금 추경이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지금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해서 이제 2차 추경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재난지원금을 2차 추경으로 지난번에 11조 7천억과 별도로 9조 1천억을 통과시키면 이제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쿠폰을. 결국은 유통기한 내에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해서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재료비 복구비 명목으로 또 별도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고용유지시 인건비 명목으로 최대 290만 원 가량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항에 퍼주니까 여당이 140조 정도를 지금 퍼주겠다. 총 141조의 지금 코로나 지원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자영업자 등 총 240억을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 야당이 그야말로 아따터서 돈을 뿌려주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히 제기되던 비판조차도 여야에서 총선을 앞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이런 식의 돈 살포 포퓰리즘은 정말로 위험하다. 꼭 필요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위기가 얼마나 오래 깊게 갈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좀 퍼줬다고 해서 돈 1, 200만 원으로 죽던 사람이 살아나고 죽으려는 사람이 안 죽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서민 포퓰리즘 15조와 같은 내용들을 국가가 착수하는 방식으로 가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구조개혁을 이루고 장기적으로도 서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 여야 어느 정당에서도 서포 15조나 이런 조항들을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코로나 핑계대어서 너나 없이 퍼주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240조까지 퍼줄 수 있다. 문재인은 141조까지 퍼줄게. 자, 이러면서 돈을 받아라 하니 이제 지자체들도 받아라. 그리고 이제 기초지자체까지도 받아라고 던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들까지 돈 안 주는 시장 군수는 나쁜 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진행되는 와중에 중앙정부, 광역, 기초지자체들이 전부 퍼다 주고, 자, 그리고 전기료부터 4대 보험료부터 소자영업자 지원금부터 노인 일자리 자금, 청년 일자리 자금, 청년 수당, 그리고 재난 지원금, 뭐 아이 특별 돌봄 지원금, 온갖 돈들을 뿌려 제끼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면 이 나라에 남은 거는 뭐겠습니까? 빚덩이만 남아 있을 거고, 이렇게 뿌린 돈이 이 나라에 생산적으로 사용되어서 이 나라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어서 이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조치라도 취해졌느냐? 아니에요. 돈 쓰는 것 중에는 현금으로 직접 던져주는 게 제일 낫더라고. 이번에 아마 국민들 상당수가 돈맛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나라 국민들은 그 본 돈맛을 잊지 못해서 이제 정부가 언제 돈 안 나눠주나라고 가게 될 거예요. 제가 서민 포퓰리즘 15조에서 평당 700만 원 이하의 싱가포르식의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자. 그러면 20평이면 1억 4천이고 30평이면 2억입니다.
자,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자기가 한 20%만 가지고 있으면 일단 집을 사서 정부가 모기지로원을 몇십 년 해주고, 그래서 집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기타 생활 비용들을 독과점 가격을 낮추고, 또 나아가서 사교육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낮추면서, 또 기업들도 전부 구조조정을 하고 노조의 거품도 베끼면서 이 나라를 제대로 가게 해주자. 그리고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오면 많은 혜택도 주고, 또 상속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이 계속 기업을 하겠다면 기업 활동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하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를 맞이해서 딱 안 되는 집구석은 위기가 오면 나쁜 쪽으로 발달이 됩니다. 그 위기 극복의 방향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가 코로나만의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가 극복됐을 때 한국 사회가 매우 태행적이고 부정적으로 국민의식을 배려놓고 정치가 거의 국민들을 향해서 제일 쉬운 돈 뿌리는 살포 방법으로 길을 들여놨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하는 포퓰리즘으로 간 겁니다. 제가 서민 포퓰리즘 15조는 이것은 망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는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원래 포퓰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참된 어떤 의사에 반하는 정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참된 의사가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돈을 뿌려대면서 돈맛을 보여주고 이러면 국민의 의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태형적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한번 이 마약을 한번 맛을 보면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의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